네, 안녕하십니까. 생생학 상담소의 용쌤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중독, 과연 누구의 탓일까?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218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무려 20만 명, 대략 15% 정도가 인터넷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로 더욱 이게 늘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된 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실 이런 사회의 문제의 원인은 여러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시대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개인의 요인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자 문제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 연구에서 중독의 절반 정도가 유전적으로 중독에 빠지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 DNA를 분석해 본 결과 중독에 강한 유전자가 있고요. 매우 취약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중독에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과 특정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충동 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충동 조절의 실패가 약물 남용이나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아이가 중독이 되면 서로 상대방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의 인터넷 중독은 부모의 유전자죠. 결국 부모의 유전자도 결국은 우리 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아이의 탓으로 또는 그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그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도파민을 분비하고 흡수하는 이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독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독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를 나답게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만 있나?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정환경입니다. 가정환경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중독이 잘 되는 유전자를 받았다더라도 양육 태도가 좋은 부모 밑에서는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일 때가 문제죠.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로부터 학대나 폭력 등에 노출이 되면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 담배, 약물 등 주로 중독 물질에 손을 대는 거죠. 앞서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이 아이의 취약성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결론은 중독이 잘 되는 성향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또한 그 부정적 아동기의 경험, 이것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중독에 잘 빠지는 아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그 스트레스 반응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부정적인 그 경험을 많이 하면 이것이 아이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및 양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인터넷에 또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다.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바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쳐서 왔습니다. 싸워가지고 다쳐서 왔어요. 피를 철철 흘려요. 응급실로 뛰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너 누구랑 싸웠냐? 왜 싸웠냐? 다음에는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치료를 먼저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급한 건 치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폭력은 안 됩니다. 뭐 저희가 흔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폭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좀 멈춰달라.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못 물려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의 태도나 성향을 탓하는 말도 좋지 않다는 거죠. 뭐 의지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흔히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그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탕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 밥을 먹을 때 설탕을 막 뿌려서 먹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사탕을 입에 물고 살아요. 그런데도 당뇨가 안 걸려요. 건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조심히 먹고 조절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걸려요. 이게 바로 가족력이라는 거죠. 중독은 이런 접근이 절반 이상입니다. 결론은 비난을 꼭 멈추자는 거죠. 그리고 먼저 뭘 하자?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성예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뭐가 될래? 또는 너 그렇게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도 바로 자성예언 효과로 나타낸 거죠.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조각품하고 사랑에 빠져버려서 그래서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자 사람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비난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 메시지입니다. 그래, 그거 계속 해봐. 게임 계속해. 밥 먹지 말고 계속 게임해. 알겠지? 계속 게임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은 계속해. 계속해라. 밥도 먹지 말고 계속해라. 실제 속마음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만하고 밥을 먹어라.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는 이중 메시지, 반대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런 이중 메시지를 쓰게 되면 아이들이 이걸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혼란만 가중이 됩니다. 이중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엄마가 해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왜 혼을 내지? 엄마 말을 잘 들어도 나는 혼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까? 보통 술이나 담배 언제 허용되죠? 법적으로는 19세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나 가정에서 어떤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아버님이 장남이셔가지고 어릴 때 제가 그 제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학생이 돼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음복은 해야지 하면서 아버님이나 그 작은 아버지가 술을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막걸리 이런 걸 몰래 먹긴 먹었지만 결국 이 그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결정은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크게 작용합니다. 19살이 되면 술, 담배 모든 게 다 허용이 된다. 이건 법에서 그 최소한의 제약을 뒀다고 보고요. 19세 이하의 자녀가 뭐 술, 담배 이런 걸 보고 이제 지위 비행이라고 하는데 지위 비행을 하면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술, 담배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은 내 자녀가 나이에 맞는 그 즐거움을 위한 보상 행동들 이걸 어디까지 허용해 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품목과 더불어서 뭐 강도나 횟수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이성교제, 뭐 닌텐도나 뭐 TV 보는 거 그렇지만 이걸 뭐 하루 종일 또는 매일 반복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의 역할은 자녀의 나이에 맞는 해결책, 즐거움을 추구하는 해결책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 이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 중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치료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치료를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의 그 뇌가 일으키는 보상 체계를 좀 이해하셔가지고 그걸 저희가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즐거움을 위한 행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뇌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파민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성교제, 사랑에 빠질 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흔히 그 사랑 전달 물질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도파민 보상 반응을 양육 환경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하는 작은 행동에 부모님이 칭찬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관심 등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번 시간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과연 누구의 탓일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유전과 환경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책임의 소재보다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양육 태도나 환경을 바꾸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터넷 스마트폰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코멘트를 달거나 또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자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